안녕하세요. 자, 6.3절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번 절에서 다룰 가장 마지막 내용으로 XML 문서의 전체 노드를 탐색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3절의 마지막 내용으로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전체 탐색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기법은 XML 에디터 같이 XML 문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자, XML 문서를 전체 방문하는 코드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재기함수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재기함수의 이름은 디스플레이 노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XML 문서를 파싱한 후에 도큐먼트 노드나 혹은 루트 엘리먼트 노드를 가지고 디스플레이 노드라는 함수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디스플레이 노드 함수를 수행하는데 디스플레이 노드 함수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 각 노드에 따라서 현재 노드가 어떤 노드일 경우 뭐를 실행하고 혹은 텍스트 노드일 경우 뭐를 실행하고 어트리뷰트 노드일 경우 뭐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스위치 케이스 구문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노드로 호출하면 인자로 전달된 노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현재 노드가 무엇인지 getNodeType 메소드를 이용해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 엘리먼트 노드는 하위 노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드가 만약 엘리먼트 노드라면 하위 노드를 얻어서 getChildNod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위 노드를 얻은 후에 그 하위 노드를 가지고 다시 디스플레이 노드라는 함수를 재기호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XML 문서의 전체 노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XML 문서 전체 노드를 탐색하는 코드의 컨셉은 이런 방식이에요. 자,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아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재기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큐먼트로부터 루트 엘리먼트를 얻어서 루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재기함수로 호출했을 때 재기함수 호출된 그 노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스위치 케이스 구문으로 처리하는 부분까지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ML 문서를 파싱해서 루트 엘리먼트를 얻었어요. 도큐먼트 개체 도큐먼트 엘리먼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루트 엘리먼트를 얻었습니다. 루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재기함수를 호출했어요. 디스플레이 노드라는 재기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노드라는 이 메소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노드 인터페이스를 인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 인터페이스는 뭐라 그랬죠? 다른 대부분의 인터페이스의 상위 인터페이스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 인터페이스가 그 다른 대부분의 인터페이스의 상위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인터페이스든지 노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어떤 인터페이스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스위치 구문을 이용해서 현재 노드의 타입을 파악합니다. getNodeType 메소드가 하는 역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현재 노드가 무엇인지 판별한 후에 케이스 구문을 가지고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인지 혹은 텍스트 노드인지 혹은 어트리뷰트 노드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 각각에 맞는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지금은 단순히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다 혹은 현재 노드가 텍스트 노드다 라는 메시지만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문 안에는 이렇게 프린트 구문만 작성을 해 놓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뭐가 출력되겠어요? 엘리먼트 노드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자, 우리는 XML 문서로부터 루트 엘리먼트를 얻어서 루트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노드라는 메소드로 호출했어요. 자, 그럼 스위치 구문에서 getNodeType 메소드가 이거는 엘리먼트 노드이네 라고 하고 케이스 구문으로 실행 권한을 넘겨주겠죠. 그럼 케이스 구문 내부에 엘리먼트 노드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엘리먼트 노드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엘리먼트 노드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이번엔 디스플레이 노드라는 이 메소드에서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 그러니까 엘리먼트 노드에 관련된 케이스 구문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봤습니다.
어떻게 확장을 시켰냐? 엘리먼트 노드에서 엘리먼트 노드는 하위 노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getChild nodes라는 하위 노드를 얻어서 다시 한번 재기 함수를 호출하도록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먼트일 경우 케이스 구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자, 우선 엘리먼트 노드를 출력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자,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 getChild nod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엘리먼트의 하위 노드들을 전부 얻었어요. 자, 하위 노드들을 얻은 다음에 하위 노드가 비어있지 않느냐 검사를 합니다. 하위 노드가 비어있지 않다면 하위 노드 집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위 노드가 있다면 엘리먼트 노드의 노드리스트 인터페이스에서 몇 개의 하위 노드 집합을 가지고 있는지 얻어서 포문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재기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XML 문서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라는 루트 엘리먼트가 있고 하위에는 B라는 엘리먼트가 있고 또 C라는 엘리먼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이런 XML 문서가 있을 때 A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재기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재기함수를 호출하면 엘리먼트니까 요 케이스 구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엘리먼트가 가진 하위 노드의 집합을 엘리먼트 노드리스트라는 노드리스트 인터페이스에 얻었어요. 그럼 이 엘리먼트 노드리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B 엘리먼트와 C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겠죠. 자, 이 A라는 엘리먼트는 B 엘리먼트와 C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문 내부의 구문을 실행하겠죠. 그러면 getLength라는 이 메소드에는 숫자 2가 될 테고 두 번을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 메소드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디스플레이 노드 메소드를 다시 한번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이템 우선 0일 때 0이 들어갈 테니까 B 엘리먼트가 되겠죠. B 엘리먼트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재기함수가 호출될 거예요. 자, 그럼 재기함수를 호출했는데 B 엘리먼트는 하위에 아무런 엘리먼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내부의 구문은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B 엘리먼트 다 수행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이템 메소드의 값이 1이 될 테니까 이번에는 C 엘리먼트가 여기로 들어가서 재기함수가 다시 한번 호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C 엘리먼트도 하위 엘리먼트가 없으니까 이 내부의 구문이 실행되지 않을 거고 다 수행이 끝나면 다시 수행이 모두 완료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엘리먼트를 방문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전체 코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 구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문을 보니까 자, XML 스트링이라는 제가 XML 문서 전체의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놨어요. 그곳에다가 자,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 엘리먼트가 꺽쇠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꺽쇠 가로를 넣고 현재 엘리먼트의 이름을 넣고 다시 꺽쇠를 닫아줬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노드 집합을 얻은 후에 하이노드 집합을 가지고 재기함수를 계속적으로 호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기함수 호출이 끝난 후에 태그를 이렇게 닫는 태그 모양으로 닫아줬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XML 문서의 모든 엘리먼트를 방문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시켜봤더니 XML 문서의 모든 엘리먼트와 그리고 엘리먼트가 가진 텍스트 밸류, 텍스트 데이터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엘리먼트를 방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엘리먼트 노드만 있는 게 아니죠. 어트리뷰트 노드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엘리먼트 노드에 추가적으로 어트리뷰트 노드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어트리뷰트는 우리가 어트리뷰트 집합을 어떻게 다룬다 그랬죠? 일반적인 노드들의 집합은 노드 리스트 인터페이스로 다룬다 그랬어요. 근데 어트리뷰트 노드 집합은 네임드 노드 맵이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처리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어트리뷰트라는 건 시작 엘리먼트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렇죠? 시작 엘리먼트에만 포함될 수 있죠. 뭐 텍스트 밸류가 어트리뷰트를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 어트리뷰트를 처리하기 위한 속성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 get attribut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named node 맵 인터페이스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엘리먼트를 처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트리뷰트 집합이 비어있지 않느냐, 비어있지 않다면 포문을 이용해서 어트리뷰트 집합의 길이만큼 다시 재기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트리뷰트에 있을 경우 디스플레이 노드란 재기함수가 다시 호출됐어요. 자, 그럼 어트리뷰트를 처리하기 위한 케이스 구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트리뷰트 처리를 위한 어트리뷰트 노드라는 케이스 구문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를 출력하도록 안에 내부에 구문을 작성을 해줬어요.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 어트리뷰트 집합을 얻기 위해서 get attribute 메소드를 이용해서 named node map 인터페이스를 얻은 후에 named node map 인터페이스를 차례차례 방문해 가면서 display node라는 재기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처리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트리뷰트 노드일 때 재기함수가 호출되면 어디서 처리가 되느냐? 이 아래에 있는 케이스 구문에서 어트리뷰트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자, 역시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행 결과를 봤더니 아까 전엔 엘리먼트 노드와 텍스트 값만 출력이 됐었는데, 자, 이번에는 실행 결과를 보니까 엘리먼트가 가진 어트리뷰트까지 이렇게 모두 출력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노드를 방문하기 위한 코드의 마지막입니다. 자, XML 문서는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와 텍스트 밸류가 이제 일반적인 텍스트 값이 XML 문서를 이루는 대부분의 구성 요소예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코멘트 노드라든가 혹은 C데이터 섹션이라든가 혹은 엔티티라든가 이런 노드들이 XML 문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구문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처리하기 위한 코멘트 주성문을 처리하기 위한 케이스 구문, 그리고 C데이터 섹션을 출력하기 위한 C데이터 섹션 케이스 구문, 그리고 엔티티를 처리하기 위한 엔티티 케이스 구문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 노드를 처리하는 디스플레이 노드라는 이 재기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요. 어트리뷰트 노드나 텍스트 노드는 뭐 하위 노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 뭐 어트리뷰트도 가질 수 있고 혹은 하이 노드도 가질 수 있으므로 어트리뷰트 집합이나 하이 노드 집합을 얻어서 처리하는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XML 문서의 전체 노드를 처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스위치 케이스 구문에서 현재 노드가 엘리먼트 노드일 경우에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네임드 노드 맵 인터페이스로 어트리뷰트를 집합을 얻어서 처리하고, 그리고 노드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얻어서 하이 노드를 처리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 노드 처리하기 위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XML 문서에서 제가 하위에 현재 노드가 코멘트 노드일 경우, 그리고 C데이터 섹션 노드일 경우, 엔티티 노드일 경우 이렇게 각각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실행시켰더니 아까와 추가해서 주성문과 C데이터 섹션 그리고 엔티티가 출력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은 XML 문서 전체 코드를 방문하는 제기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제기함수를 구현하는 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XML 문서 전체 노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